안녕하세요. 손해평가 텍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축재보험 손해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2024년 이론서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관이 2023년 약관이 변경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론서에 반영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변경된 부분은 보험가액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한우하고 종계 보험가액 산정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가액하고 손해액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보험가액은 보험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보험 목적물의 경제적 이익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 평가한 경제적 가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손해액도 보험가액하고 대부분은 같게 되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시장가격, 고시가격 등을 감안해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자, 이론서에는 손해액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험 목적물의 수량의 적용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손해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차감을 해서 최종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보험 목적물 수량의 적용 가격을 구하는 것은 이 원론적인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각 축종별로 적용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지급보험금 산식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경우,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작은 경우, 즉 일부 보험의 경우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금은 손해액, 보험 가액,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제일 작은 거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보험 가액이 보험 가액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보험 가액이 작은 거니까 사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를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손해액 또는 보험 가액 가운데 작은 금액이 이제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비례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손해액에서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으로 이게 이제 일부 보험이 되죠. 부보 비율만큼을 곱해서 비례 보상을 하고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이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해액이 보험 가액하고 대부분 같겠죠. 물론 이용물 처분액이 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보험 가액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보험 가액 한도 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축재보험의 경우에는 이 비례 보상을 하고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요. 전통적으로 그 보험 약관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재보험에서는 이제 1형, 2형으로 나눠 볼 때 비가림 원예 시설, 해가림 시설이 1형에 속하고 축사가 2형에 속합니다. 1형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여기서 이 한도를 갖다 보험가입 금액 또는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림 원예 시설은 그 비례 보상이 없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해가림의 경우에 이제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하는데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을 비례 보상을 하고 이것이 이제 보험가입 금액 이내에 됩니다. 반면에 가축은 손해액을 보험가입 금액 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해서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의 위치가 지금 다릅니다. 이렇게 위치가 하게 되고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 비례 보상을 하는데 일단 비례 보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형의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이 결과값을 비례 보상했는데 2형의 경우에는 일단 비례 보상을 하고 자기 부담을 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축사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액 대신에 보험 가액이 80%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부보 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1형과 2형이 있었고요, 약관에. 그래서 어떤 거는 1형을 취하고 어떤 건 2형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하여간 이렇게 약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다. 너무 그 의구심을 갖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용 손해가 있었죠. 잔존물 처리 비용하고 그 다음에 3대 비용 손해,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이 10%를 한도로 해서 이것이 이제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야 됩니다. 근데 손해액이 10%면 이 한도를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이 10%만 가입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비례 보상을 합니다. 비례 보상을 하고 자기 부담금을 빼는 그 2형을 띄는 것은 동일하고요. 3대 비용 손해,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이 3대 비용 손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보험의 경우에 이제 비례 보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자기 부담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예 시설하고 가축의 공통으로 자기 부담금은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비가림과 해가림 시설에는 이 약관에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목적물 그 보험금 지급 방식을 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기 부담금을 여전히 빼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3대 비용 손해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적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누군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해서 약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약관을 틀어주고 있는 보험사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원예 시설하고 가축도 이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는 것도 최근에 2020년, 21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비가림, 해가림에 대해서도 추후 개정이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협력 비용은 지출한 비용 전액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비용 손해 한도가 있는데요. 목적물 1번,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의 합계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3번, 4번 3대 비용 손해하고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시설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축종별로 손해액 산정을 보겠습니다. 자, 소의 경우인데요. 일단 폐사하고 긴급도축이 있었죠. 자, 도난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가 나면 폐사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 폐사의 경우에는 이제 손해액은 보험 가액이 되고요. 긴급도축의 경우에는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그러니까 도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고기는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물 처분액을 뺀 값이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정 기준이 있는데 폐사의 경우에는 폐사 시점에 만 원령을 구합니다. 그때까지 태어나서 사고 시점까지 몇 개월이 경과했는지 원령을 구하는데 월 미만 그 일자는 며칠이 나오면 그것은 이제 무시를 하게 되겠고요. 다만 1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1개월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도축 시에는 긴급 도축 시점에 만 원령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도축의 경우에 이용물 처분액이 나오겠죠. 그 이용물 처분액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의 지육 금액 곱하기 75%를 인정을 해주고요. 없는 경우에는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중량 곱하기 지육 가격 곱하기 7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뭐 지육하고 뭐 75%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육이라고 하면 소나 돼지를 도살한 후에 머리나 내장, 족을 잘라낸 그 상태, 이것을 이제 지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한자어로 지육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량, 여기에 이제 중량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량은 도축장 발행 사고소의 도체 중량, 그러니까 도체라고 하면 그 도살한 가축을 얘기합니다. 도체라는 게. 그래서 도체 중량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육 가격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육 가격은 축산물 품질 평가원 고시 사고일 기준 사고소 등급에 해당하는 전국 평균 가격을
킬로그램당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을 한 무게에다가 지육 가격을 곱해서 여기에 75%를 이용물 처분액으로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해당소의 도체중 육질 등급에서 확인되는 도체 중량 및 등급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축산물 이력제라고 그래가지고 소가 태어나면 일종의 그 출생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해당 소의 도체중하고 육질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이걸 다 등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확인되는 그 도체 중량하고 등급을 가지고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451 기준의 사고소에 해당하는 등급의 그 전국 평균 가격을 적용을 해서 이용물 처분액을 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한우 유구 젖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개요가 되겠고요. 그러면 각 축종별 한우 유구 젖소의 손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는 이제 암컷, 거새우 포함 수컷을 모두 포괄해서 이제 보험가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6개월 이하하고 7개월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원령은 개유에서 본 바와 같이 폐사 시점 또는 긴급 도축 시점의 만원령으로 계산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하의 경우에 보험가액은 농협축산정보센터 등재한 전전월 전국산지 평균 송아지 가격을 적용하게 되고요. 7개월 이상은 그 해당되는 원령에 해당되는 체중이 있습니다. 여기에 킬로그램당 가격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축산물 품질 평가원하고 농협축산정보센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농협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그 유통정보에 보면 월별 가격 동향이 있습니다. 이 월별 산지 가격 동향을 보면 한우의 경우에 이제 송아지 4, 5월령, 6, 7월령, 그 다음에 350kg, 600kg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암수별로 이렇게 월별로 평균 거래 두수, 거래 가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도 이제 비육돈 110kg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육개, 그 다음에 달걀 가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월이 이제 8월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전전월이니까 6월이 되겠죠. 6월에 송아지 가격 해당되는 원령에 이 송아지 가격을 적용을 하거나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만 350kg 암수로 구분을 해서 또는 600kg 구분을 해서 이제 한우의 경우에 이 해당되는 평균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농협축산정보센터 자료가 되겠고요. 이제 젖소도 산지 가격 동향이 있습니다. 이 젖소가 이제 그 송아지가 분유를 떼는 시점, 그 다음에 수정 단계, 초산후, 그러니까 처음 이 그 송아지를 낳는 거죠. 보통 소는 그 12개월에서 14개월이 지나면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난 그 젖소는 이제 초산후가 되겠고요. 그 사산 4번까지 난 이런 다산후 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폐후. 더 이상 출생하기 어려워서 젖소로서 기능이 이제 어려운 거가 이제 노폐후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그 송아지 가격이 올해 굉장히 낮네요. 13,000원이네요. 한두에. 암 송아지가 13,000원. 그 숫송아지는 28,000원. 그 분유떼기 가면 이제 13만원, 26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수정 단계 초임만사 가야 이제 100만원, 300만원대 올라가고, 여러 번 난 거는 우유를 생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또 떨어지겠죠. 270만원, 120만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젖소 산지 가격이 되겠고요. 자,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보면 이 축산물 이력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인데요. 여기 보면 축산 유통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축산 유통 정보를 가면 실시간 경락 가격, 기간별 경락 가격, 이렇게 축종별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간별 경락 가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급별로 한우의 경우에 이제 암수, 거세 전체 해가지고 등급별로 1 플러스부터 이제 1, 2, 3등급 평균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월 평균 이렇게 뭐 이제 전년 동월 평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일 금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의 경우에도 여기
이제 탕박, 박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돼지편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우의 보험가액 평가하는 거를 다시 보죠. 자, 6개월 이하는 이제 송아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농협축산정보센터 같은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을 적용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1월령 가격은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의 50% 반만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2월령부터 6월령까지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송아지 가격을 적용하는데 다만 질병사고의 경우에는 2월령까지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령 이상 가액의 경우에는 발육표준표상에 그 해당되는 월령의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을 곱하기 되어 있고요. 자, 왼쪽에 표가 그 지금 발육표준표입니다. 한우의 경우에 이제 수컷은 2월령부터 25월령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2월령 예를 들어 8월령이다 그러면 240kg, 25월령이다 그러면 655kg가 되겠고요. 암컷의 경우에는 지금 40월령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40월령 470kg, 예를 들면 30월령이면 420kg. 이 암컷이 좀 가볍네요. 그리고 수컷이 빨리 크는 것 같습니다. 25월령에 655kg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해당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만약에 수컷이 25월령이 넘는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여기 발육표준표상이 없으니까 그때는 655kg을 적용을 하고요. 25월령 이하다 그러면 해당 월령의 체중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암컷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0월령이 넘는다 그러면 470kg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하다 그러면 해당 월령의 체중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체중은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됐고요. 킬로그램당 가격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킬로그램당 가격은 전월에 성별 350kg 전국 산지 평균 가격과 600kg 전국 산지 평균 가격 가운데 큰 값을 취하게 됩니다. 아까 월별 산지 가격 동향을 봤죠. 여기에 보면 이제 8월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전월이니까 6월이 되겠죠. 그 6월에 여기 350kg하고 600kg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냐 수컷이냐를 따져가지고 성별로 예를 들어 암컷이다 그러면 평균 가격 256만 7천원, 그리고 600kg은 442만 5천원이니까 요거를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2567 나누기 350kg 하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600kg은 442만 5천원 나누기 600kg 하면 나오겠죠. 자, 이거는 이제 7,334원이 나오고요. 이거는 7,375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는 이 7,375원 큰 값이 킬로그램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개월 이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을 해서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때 이제 7월령 이상 가액을 구했더니 이것이 송아지 가격보다도 적더라. 그러면 그 송아지 가격을 해당되는 월령의 가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럼 송아지 가격이 여기 4, 5월령도 있고 6, 7월령도 있는데 어떤 걸 적용을 하느냐 하면 4, 5월령 조사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4, 5월령 가격인데 이게 4, 5월령이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뭐 내두, 새도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없는 달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2023년 약관에서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자, 개정된 내용을 보면 1월에서 6월령은 전국 산지평균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전전월 해당 월령의 송아지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4, 5월령하고 6, 7월령이 있으니까 1월에서 3월령은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월령에서 3월령까지는 4, 5월령 전전월 4, 5월령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이게 4, 5월령 가격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번에서 이제 그 적용한 가격을 쓰게 되는데요. 자, 4, 5월령이 없다 그러면 전전월 산지평균 6, 7월령 가격에 암컷은 85%, 수컷은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가서 4, 5월령을 적용하려고 봤더니 없더라. 그러면 6, 7월령에 암컷은 요 금액에
80%, 수컷은 요 금액에 80%를 적용을 해서 4, 5월령 가격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우의 보험가액을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령 이상 가액을 산정할 때 송아지 가격이, 여기 이제 송아지 가격이 있었죠. 요 송아지 가격은 자, 1번, 2번을 적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죠. 1월에서 6월령까지 어떤 가격을 적용하는지, 이 약관을 개정하면서도 여전히 또 문제점을 노출한 채로 이렇게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을 봤고요. 자, 젖소의 경우에 산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뭐 산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산수입니다.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만 알면 산수니까요.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농협축산정보센터에 그 젖소의 가격이 있었죠. 이 젖소 산지 평균 가격을 보면 이제 초유대기, 분유대기, 수정단계, 초입만삭, 초산호, 다산호, 노폐호 이렇게 그 각 월별로 가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월령부터 7월령을 그 분유대기 암컷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월령에서 7월령에 해당되면 분유대기 암컷 가격,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개월에서 18개월은 수정 단계 가격을 요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4개월에서 31개월에 해당하면 초산후 가격을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55개월은 다산후 가격을 적용을 하면 되고 67개월 이상이면 노산후 가격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거 예를 들어 8개월에서 12월령 해당되는 건 A하고 B 가운데 뭘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비례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선형보관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형보관법은 아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7월에서 13월까지 여기에 이제 6개월 간격이 있죠. 8, 9, 10, 11, 12, 13 해서 6개월 간격이 있습니다. 자, 6개월 간격이 있으면 자,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느냐, 월령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요 두 가격 A하고 B의 가격 차이를 6개로 구분을 해서 6개로 나눠서 그러면 한 달 가격이 나오겠죠. 평균 한 달에 얼마씩 변동이 되는지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월령을 곱하면 그 해당되는 가격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선형 보관법인데요. 이 산식을 보면 A에다가 요게 A 가격이 있죠. 요게 B 가격이고 그러면 A 가격에다가 B에서 A 뺀 가격, 자, 요 가격 차이가 됩니다. 요것을 6개월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한 달의 가격이 될 겁니다. 한 달 가격. 여기에다가 사고 월령에서 그 7월을 뺀, 그러니까 사고 월령이 8월에 났다고 하면 요 7월을 빼면 한 달이 되겠죠. 해당되는 기간이 됩니다. 요것을 곱해 가지고 그 사고 소의 보험가액을 구하는 추정하는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에 12월령에 그 사고가 났다 그러면 12월령 마이너스 7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한 달에 얼마씩 가격이 변동됐나 하는 거고 5개월이 경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5개월을 곱해서 여기에 이제 A에다가 더하면 해당 소의 보험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기 쭉 모두 동일하고요. 요게 이제 선형보관법으로 젖소의 보험가액을 구하는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이게 사회의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났겠죠. 자, 월령 2월에서 7월령까지 일단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A에서 B로 뛰는 걸 보면 여기까지 11개월 차이입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뛰는 것도 11개월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C에서 D로 뛰는 거는 16개월 차이입니다. 그리고 D에서 E로 뛰는 거는 27개월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11, 11, 16, 27 요거를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상한도 보면 7에서 18까지 11개월이 뛰었고요. 18에서 31일까지 13개월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31에서 55까지 24가 뛰었고요. 그래서 11, 13, 24 요 세 개 숫자만 기억을 해두면 요것을 바로 복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한이 11, 11, 16, 27, 상한이 11, 13, 24 이렇게 해서 요거를 표를 복원을 한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면 요 표에 따라서 보험가액을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젖소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구를 보겠습니다. 자, 유구도 이제 한우와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한우도 사실은 이제 유구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우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1월령 가액은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분유뜨기 젖소 수컷 가격의 50%를 적용합니다. 자, 젖소 수컷은 사실은 이제 이것은 젖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유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젖소 수컷 가격에 그 송아지 가격을 적용하는데요. 자, 이 표를 다시 보죠. 자, 지금 8월이라고 하면 전전월이 이제 6월이니까 6월에 분유떼기 수컷 가격이 27만 1,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50%를 1월령 가액으로 하게 되고요. 자, 2월령 가액은 그대로 이제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다만 이제 질병사고는 2월령까지 50%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령부터는 발육표준표, 앞에서 본 발육표준표상에 그 유구의 월령별 체중에다가 킬로그램당 가격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발육표준표에 보면 이제 유구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3월령부터 이제 25월령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당되는 월령의 체중을 구하고 여기에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25월령이 넘으면 이제 600kg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은 전전월 젖소 수컷 500kg에 해당하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500kg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가격이 고시되는 걸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는 경우에 전전월 전국 도매시장의 지육 평균 가격의 지육률 58%를 곱해서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육률이라고 하면 지육이 그 머리, 그 다음에 내장, 가족, 족,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발라낸 것을 도체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중은 이제 살아있는 그대로를 잰 거를 이제 생체중이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이제 지육률이라고 하는데 약 5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살아있는 걸 잡으면 머리하고 내장, 뭐 다리, 족 이런 걸 빼면은 실제 쓸 수 있는 건 이제 58% 정도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육 평균 가격에다가 58%를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한 가격이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작더라 그러면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유구는 이제 그렇게 구하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특약으로 소 도체결함 보장이 있습니다. 이 이제 도체결함 보장은 도축장에서 이제 도축을 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근염이라든지 뭐 외상이라든지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이제 표시를 하고 경매에서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만큼 손해본 거로 보고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보험 가액은 정상 도체에 해당 등급의 한 마리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소가 이제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정상 도체의 가격이 보험 가액이 되겠고요. 손해액은 이 보험 가액에서 사고소의 그 경락 가격, 사고소를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가격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빼면 이제 그 차익이 나오니까 그 차익을 손해액으로 보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 마리의 가격은 사고 전월의 전국 지육 경매 평균 가격의 사고소의 도체중 무게를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국 지육 경매 평균 가격은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자 이제 이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이렇게 고시하는 가격이 있죠. 이 한우의 경우 이제 암수 등급별로 해가지고 이 평균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을 이렇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소의 손해액은 보통 약관 소 부분의 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고소의 사고소의 경락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그대로 한우 유구 젖소액
손해 산정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보상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득책이란 보장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이제 계산한 금액이 20%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소득체결한 보장 특약의 손해액 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돼지를 보겠습니다. 돼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또는 보상금이 있으면 이 보상금을 빼고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종빈돈, 종모돈, 그 다음에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 그 다음에 자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종빈돈은 시 암퇴지가 되겠죠. 그리고 종모돈은 시 이제 숫돼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종빈돈을 보면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평균 지육 단가를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은 손해액과 같은데요. 지육 단가에 해당하는 종빈돈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지정하는 전국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 지육 단가, 탕박의 지육 단가를 우선 이제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 도매시장 재해보험 사업자가 지정하는 전국 도매시장이 예를 들면 뭐 축산물 품질 평가원 가격이라고 하면, 자 이제 돼지의 경우에 보면 이 박피하고 탕박이로 이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피는 껍질을 가죽을 벗긴 상태를 이제 박피라고 하고요. 이 탕박은 이제 털만 뽑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박이 조금 더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탕박에 예를 들어서 뭐 암돼지에 해당되는 등급의 가격이 여기 지금 이제 6,000원대로 나와 있는데요. 전월 평균이 뭐 5,000원, 6,000원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평균 6,011원이다 그러면 비육돈 지육 단가에 해당되는 종빈돈 가격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가 있는데요. 6,000원에 해당되는 종빈돈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5,350원 이상이면 지육 단가가 5,350원 이상이면 종빈돈은 7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만약 아까 표에서 본 것이 3,500원이었다 치면 3,450원에서 3,549원 사이에 있으면 51만 원을 적용하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종빈돈 가격이 51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보고 이 표에 따라서 종빈돈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임신, 분만, 포유 등으로 종빈돈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육돈 산출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분만, 포유하면 이게 종빈돈 임신해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그냥 비육돈이다 이렇게 보고 비육돈 산출 방식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모돈, 이게 수태지의 경우에는 종빈돈 평가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금액의 20%를 가산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20을 해가지고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떤 분은 왜 1 플러스 120% 이렇게 하냐 하는데 이것이 20% 가산하는 그런 산식이 되겠죠. 자, 종모돈은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상 범위를 이제 적용 체중을 구해야 되는데요. 육성돈의 10kg 단위로 구간 생체 중량을 재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체중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체 중량 그냥 살아있는 걸 쟀더니 80kg더라 그러면 요 구간이니까 그것은 이제 적용 체중 75kg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요 단위 기관은 이제 사고돼지의 실측 중량이고요. 적용 체중은 실측 중량에 이제 가운데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 110kg 이상이 되면 110kg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0kg 비육돈의 이제 수칙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110kg 비육돈의 수칙 가격은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 평균 돈육 대표 가격 전체의 탕박으로 해서 대표 가격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 표에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든 어디에 제시하는 가격의 대표 돈육 가격을 구하고요. 여기에 110kg을 곱하고 지육률 76.8을 구하게 됩니다. 역시 돼지도 마찬가지로 지육에서 머리, 내장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76.8%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고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76.8kg을 곱해서 110kg의 비육돈의 수치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킬로그램당 얼마냐, 그 다음에 이게 110kg 나가니까 110kg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76.8을 곱해서 이 수치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량 구했고 110kg짜리 가격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선형 보관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자돈 가격 30kg 기준에 이제 자돈 가격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110kg 비육돈 가격을 이제 앞에서 2번에 따라서 구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보통 있다고 보고, 자, 75kg 나간다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 선형 보관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A라고 하고 비육돈 수치 가격 110kg짜리를 B라고 하면 요 산식을 좀 간단하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그 적용 체중 해당되는 그 사고소의 보험 가액은 요 30kg짜리 자돈 가격에다가 110kg하고 30kg짜리 그 차액을 80kg으로 나누면 30하고 110이니까 여기 이제 80이죠. 이걸로 나누면 1kg당 얼마가 가격이 차이 나는지가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이 해당되는 적용 체중에서 30kg을 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75kg짜리라고 하면 75-30 하면 이 45kg 구간에 있으니까 여기 30kg, 여기 110kg,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75다 그러면 요만큼이 45가 되니까 1kg당 차이 나는 거 가격 곱하기 45 하면 이것을 여기에다 30kg짜리 가격에다 더하면 해당되는 그 돼지의 보험 가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선형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의 보험 가액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돈하고 기타 돼지의 보험 가액은 협정 보험 가액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돈은 포유돈, 이유돈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포유돈은 10만원, 이유돈은 15만원 해가지고 과거 이론 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그렇게 협정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돼지의 이 보험 가액 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약이 있습니다. 돼지 특약이 이제 질병위험보장하고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질병위험보장은 보상할 손해액은 보통 약관의 돼지 부분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의 보험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보험가액은 모돈 두수 곱하기 2.5 곱하기 자돈 가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보험 가액이 보통 손해액이 되죠. 그럼 이게 그 여기서 이렇게 나온 산식에 나온 게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되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보상할 손해액은 그 보통 약관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종빈돈, 종모돈, 그 다음에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 자돈. 자, 이 방법에 따라서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 손해액이 됩니다. 요거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보험 가액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보험 가액은 사실은 과거 업무방법서를 보면 요거는 보험 가입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할 때도 이게 그 보험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기준 가격으로 이 산식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약관에 제시를 하고 있어서 매우 그 헷갈리게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인데 200만 원, 최저 200만 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산휴지 위험보장인데요.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 생긴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하는 사고, 풍수 설치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고가 나서 돼지가 죽으면, 예를 들면 이제 모돈이 죽으면 새끼가 당분간 안 나올 테니까 그 축산업이 업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이제 이런 그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가액은 그 손해액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종빈돈 곱하기 10 곱하기 한 마리당 비육돈 평균 가격 곱하기 이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산식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빈돈, 그러니까 이 암돼지가 되죠. 암돼지가 새끼를 낳게 되는데 이 종빈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손해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빈돈 곱하기 10, 보통 이제 10마리 정도를 낳게 되는데 한 번 낳으면 10마리 전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2번, 3번 낳는데 2번, 3번 낳을 동안은 이제 그 복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이클 정도를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빈돈에 10을 곱하고요. 그래서 한 마리 비육돈 가격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kg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을 구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익률을 곱해서 보험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때 이익률은 최저 16.5%를 기준으로 하고요. 한 마리당 비육돈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빼고 이것을 한 마리 비육돈, 한 마리 평균 가격으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육돈 한 마리 팔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가격이 나온다. 그런데 경영비가 50이 들었다. 그러면 요것을 100으로 나누면 이제 50%가 이익률이 되겠죠. 이 이익을 볼 것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곱해 가지고 보험가액을 구하는데 이것이 16.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16.5%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익률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 보면 요 비육돈 평균 가격이 이게 그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결국은 종빈돈 곱하기 10 곱하기 비육돈의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요 값이 되겠습니다. 얘에서 이제 100이라고 하면 100 마이너스 50 해서 이제 요게 결국은 50을 곱해 가지고 요게 이제 보험 가액으로 구하는 이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종빈돈에는 그 후보돈하고 그 종부돈과 종빈돈의 후보돈이죠. 그 다음에 임신, 분만, 포유 등으로 종빈돈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자기부담금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가금을 보겠습니다. 가금 역시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이 있으면 빼서 손해액을 구하게 되고요. 발육표준표를 보면 6개, 토종닭, 오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1일령에서 이건 일령 며칠 자랐느냐 그 일령을 따지게 됩니다. 1일령에서 40일령까지 표준 체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령을 초과하면 2.3kg를 적용하게 돼 있고요. 토종닭의 경우에는 이제 84일령까지 나와 있고 초과하면 2.8kg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리의 경우에는 45일령까지 나와 있고 초과하면 3.5kg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가액이 병아리 시세보다 낮은 경우는 이제 병아리 시세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가액 산정 시 적용하는 평균 가격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고시가격을 적용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 이제 사단법인 양계협회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계, 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를 제외하고는 가금은 협정보험가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종계를 보겠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보면 닭검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계, 원종계, 종계, 실용계 이렇게 있는데요. 순계는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하는 원종계 생산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계는 원종계를 생산을 위한 그런 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계는 계통이 확실한 닭으로 종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기르는 닭이 이제 종계가 되겠고, 그럼 이제 종계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종계는 실용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닭인데 이제 실용계가 이제 마침내 달걀, 고기, 육계를 생산하는 그런 닭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원종계나 종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유럽이나 뭐 남미하고 일본에서 이걸 불행하게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서 이걸 이제 종계 생산 농가에 주어가지고 종계를 생산하고요. 이 종계 생산 농가에서 병아리를 받아다가 이제 실용계 그 농장에서 육계나 산란계 농장에서 그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종계의 보험가액 산정을 보겠습니다. 종계는 그 생후 2주 이하하고 3주에서 64주 그리고 65주 이상 이렇게 이제 병아리, 성계, 노계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병아리 경우에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6개 종계의 병아리 평균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성계는 계약 당시 협정한 가격을 적용하고요. 노계는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종계, 성계육 평균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축산물 평가원의 품질평가원에 보면 이제 달걀 특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30개에 3,70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개에 1,500원이니까 한 15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닭의 경우에 이렇게 그 6개의 경우에 유통 가격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000원, 1,000원에서 2,000원 산지 매입, 도매 가격이 이제 3,0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양계협회에 가면 이제 6개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해가지고 시세가 나와 있고요. 그 양계협회에 가도 이렇게 6개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해가지고 6개 시세가 나와 있고요. 병아리, 성계육, 중추 이렇게 가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계 가운데 성계의 보험가액 산정식이 2023년 약관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후 31주령은 협정가액 그대로인데요. 3주, 7주, 32주, 67주 이상인 경우 각각 보험가액을 31주령 기준으로 해서 30%, 20%를 하한으로 하고 그리고 보관법으로 해서 책정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계 보험가액은 이렇게 정하고요. 6개 보험가액은 병아리하고 6개로 나뉘는데요. 생후 1주 미만하고 생후 1주 이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6개 그 삼계탕용으로 쓰이는 것은 30일 미만으로 키워가지고 이게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30일도 자라지 못한 그런 그 닭을 먹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경우에는 5영업일 육용 실용계 병아리 평균 가격을 적용을 하고요. 6개의 경우에는 이제 육용 실용계 평균 가격에 발육표준표 해당 일령에 해당하는 사고 6개 중량을 곱해서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산란계가 조금 복잡한데요. 산란계는 병아리하고 중추, 그러니까 중병아리가 되겠죠. 중추, 산란계, 그 다음에 산란도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병아리는 이제 산란 실용계 병아리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10주에서 15주까지는 산란 중추 평균 가격, 그 다음에 20주에서 70주는 요런 산식으로 이제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 생후 2주에서 9주, 그 다음에 중추에 16주에서 19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형 보관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고 주령에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요것을 각각 해당되는 기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그 가격 차이, 산란 중추 가격, 산란 실용계 가격 또는 20주 산란계 가격에서 산란 중추 가격을 뺀 것을 요걸로 나눠서 요걸 곱해 가지고 이 앞에 가격에다 더해서 구하는 이런 선형 보관법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란 노계는 산란 성계육의 평균 가격을 적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달걀 한 개 평균 가격 왕란은 2%, 특란은 53.5, 대란은 44.5의 가중치를 두어서 구하게 되고요. 왕란은 68g 이상, 특란은 60g 이상, 대란은 52g 이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량 규격별로 사고 당일을 포함해서 직전 5영업일 평균 가격에 달걀 규격별 가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란계의 달걀 한 개 생산비는 77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에 달걀 한 개 평균 가격에서 달걀 한 개의 생산비를 뺀 것은 10원보다는 커야 됩니다. 즉 이것이 이제 10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10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토종닭은 이제 병아리하고 토종닭인데요. 이 토종닭도 이제 6개로를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생후 1주 미만은 직전 5영업일 토종닭 병아리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1주 이상은 토종닭 평균 가격에 그 발육표준 표상에 해당 일령의 사고 토종닭 중량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육 계약서상의 중량별 매입 단가를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인데요. 오리는 이제 새끼 오리하고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후 역시 마찬가지로 생후 1주 미만, 1주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5영업일 새끼 오리 평균 가격을 하거나 또는 5영업일 생채 오리 평균 가격에 해당 발육표준표 해당 일령에 해당하는 사고 오리 중량을 곱해서 구하는 것은 다른 토종닭이나 육개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말하고 종목, 기타 가축, 이것은 이제 협정보험가액을 적용하니까요. 근데 그대로 협정보험가액을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이제 6편 이론서 해설과 이론서 연습 6편 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